아이들의 잠재력은 이제 씨앗같이 내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교과서나 시험이나 이런 방식 갖고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꿈과 끼를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체험 활동이나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풍부하게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 단계가 요즘 사춘기가 되게 중학교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이런 단계에서 한 학기를 따로 띄워가지고 네. 이 학기에서는 보통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그런 어떤 시험 준비를 하기보다 네. 다양한 그 체험을,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예술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훨씬 많은 시간을 배정을 하고요. 네. 또 일반 교과 시간의 경우에도 단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가게끔 한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학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하면 아이들 놀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또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이 문제는 학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학업 성취 수준이 좋은 아이들을 살펴보면 대개 그 목표 의식이 뚜렷하거나 학습 동기가 뚜렷한 학생들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책상 앞에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탐색을 해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학습 능력에 큰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그냥 그때의 그 단순한 시험 성적을 생각하시기보다 오히려 이런 자유학기제 때는 오히려 학교의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걸 맞춰서 학부모님들도 아이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너는 정말 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좀 여유가 있으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 가지 직업 세계와 관련된 데 체험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 학부모와 아이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장담컨대 네. 틀림없이 시험 성적 올라갑니다. 그 학원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수강 몇 과목 한 거보다도 네. 그렇게 네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아이들 훨씬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서 아이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중학교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도 자기의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훨씬 더 훌륭한 그 인간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뭐 교육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아놓으면 막상 학교에서 그게 진도가 나갈 때는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거 다 학원에서 배운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공교육을 아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주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근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여당하고 협조를 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이런 어떤 과도한 그 사교육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학교에서 아직 배우기도 전에 것을 시험에 출제한다든지 또는 상급 학교에서 학생을 뽑으면서 그 밑에 하급 학교의 교육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걸 출제한다든지 그러면 네. 학생들은 말하자면 선행학습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강제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그 선행교육은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인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냐 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 분야에서
무상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 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 이쪽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화하는 쪽의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반값 등록금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이런 것들을 하여튼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대학 입시, 그러니까 2014학년도 입시는 하여튼 가급적 이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네. 왜냐 네. 이걸 바꿔놓으면 지금 준비하던 학생들이 너무 혼란에 빠지니까요. 혼란스럽죠. 네. 근데 대학 입학제도 정책이 정말 어려운 것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입학사정관 제도다, 수능 제도다, 뭐 학교 생활기록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한 부분을 손을 대게 되면 꼭 다른 부분에 연쇄적인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효과가 있죠. 요 부분을 어떻게 합리화하려고 했더니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너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 이걸 좀 줄여달라 하는 그 현장의 요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이 너무나 복잡화된 걸 좀 더 단순화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큰 방향 하나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예측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뭘 이렇게 확 바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학교적 교육 정상화 이것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 정도면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대학 입학 정책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림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이 학생들의 그 소질이나 이런 부분, 진로 부분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니드에 맞게 어떻게 고교 교육이 다양화돼 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큰 과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다양화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어떤 그 수평적인 다양화를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열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떤 수직적 다양화로 흘러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런 어떤 소수의 그런 뭐 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길게 봐서 이렇게 수직적 다양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수평적 다양화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요. 그러기는 하지만 또 특목고 자사고를 고친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하루아침에 또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이제 뭐 교실 붕괴다 여러 가지 이 어떤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교육이 그렇게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정치적 관심을 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서남수 교육부 장관님과 함께 우리 교육 정책 해보았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